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화학 빅푸시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한국의 중화공업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선 중화공업화의 배경으로서 1960년대 말 안보 위기를 살펴봅니다. 둘째로 방위산업 육성을 보고, 셋째로 1973년 이후 정부의 중화공업화 추진에 관해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서 1970년대 중화공업의 발달을 살펴봅니다. 지난 3, 4강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전쟁을 다룰 때 이 둘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은 이 한미 밀월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력을 얻었는데 1960년대 말에 한미 관계는 급전직하로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1960년대 말에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과 북한의 미 정보함 푸에블호 납치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이 격화되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청와대 습격을 당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원했으나 미국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베트남과 한반도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베트남전에 대한 염전,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어 1968년 말 선거에서 공화당의 닉슨이 새 대통령에 당선되어 1969년 초 취임했습니다. 닉슨은 전임자가 추진해서 실패한 베트남전에서의 철군을 6월에 발표한 데 이어 7월 향후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에 미군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닉슨 독트린을 정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새로운 대소 전략으로서 미중 화해, 미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가 요동치는 국면이 온 것입니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뚝 떨어졌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한미 관계는 급전직하로 냉랭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9년 8월 박정희와 닉슨의 첫 회담은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본디 한국이나 미국 어느 한쪽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당연했지만 닉슨은 박정희를 국빈으로 초청하지 않고 지극히 편의주의적으로 만났습니다. 자신이 8월 여름 휴가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도중 잠시 시간을 내서 박정희와의 첫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박정희, 닉슨의 정상회담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과 시선을 보면 상대방이 마뜩치 않은 가운데 각기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1967년 11월 박정희 존슨의 정상회담 모습입니다. 이 화기애애 적극적 구애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8월 닉슨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미국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박 대통령을 방문한 일본의 전수상 기시 노부스케는 안보 위기에 처한 한국은 무엇보다 먼저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1969년 말 또 1970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은 미국 없이 한국이 홀로 서는 것, 자립경제,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으로 찼던 듯 합니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1970년 1월 1일 쓴 신년 휘호입니다. 신년 휘호에는 그 해의 결심을 담기 마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 자립, 자위라고 썼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도와서 홀로 서고 스스로 지켜야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시 전수상을 만난 직후 김학열 부총리에게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학열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와 연구협약을 맺은 미국 바텔 기념연구소에 한국 기계공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 바텔 연구소의 해리 최, 한국명 최영화가 연구 책임자로서 키스트의 국내 연구반을 편성하고 국외 연구반과 함께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해리 최는 1970년 5월 말 한국 기계공업 육성 방향 연구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키스트는 9월에 한국 기계 및 소재공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리 최의 보고서에서는 노동집약도를 기준으로 기계류 중 34개 육성 대상 품목을 선별한 후 생산원가, 파급효과, 수출 가능성 등을 지표로 다시 9개 중점 육성 대상 품목을 선정했으며, 여기에 기계 소재 공업을 더하여 기계 소재, 중기계, 조선, 자동차, 농업기계, 전기기계 6개 공업을 검토한 끝에 중기계, 주물선, 특수강, 조선소의 4개 공장을 중점으로 건설 육성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70년 6월 주물선 공장, 특수강 공장, 조선소, 중기계 종합공장의 4개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인 4대 핵공장 사업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소요 자금이 1억 달러 내외고 생산 규모도 주물철 연산 20만 톤, 특수강 6만 톤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전면적 중화공업화 계획이 아니라 제한된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상 해리 최의 보고서와 달리 방위산업 육성 목적이 가미되어 조선과 중기계는 건설기계 외에 군함,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하기 위해서였고, 특수강과 주물은 그 소재 및 총포와 포신의 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조선은 일본의 조선업을 모델로 해서 수출도 목적에 넣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조선을 제외하고는 당시 건설 중인 포항제철소 인근에 설치하고 모두 포철과 연계하여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공장은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영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4대 핵공장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7월 기획원과 상공부, 국방부, 키스트 관부들로 특별 작업반을 편성해
공장별 건설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4대 핵공장을 담당할 민간기업도 선정했습니다. 주물선은 강원산업, 특수강은 대한중기, 중기계는 한국기계, 조선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일본의 차관과 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조사단을 보내 조사했으나 대규모 조선소 건설 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이어 7월 하순에 열린 한일 정기 강요회의에서 이들 공장에 대한 차관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특수강 공장과 중기계 종합 공장만 경제성이 있다면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 후 4대 핵공장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습니다. 한편 7월 초 미국이 주한미군 2만 명 철수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그 1년 전쯤 박정희 닉슨 회담 때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를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8월 한국을 방문한 미 부통령은 한국 다음으로 대만을 향하는 비행기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완전 철군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없는 자주국방은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병기 국산화 의지는 확고해졌고 이는 8월 국방과학연구소 ADD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방위산업 육성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다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기획원은 1971년 11월 9일 4대 핵공장 사업이 무성과임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육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